2022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72개 교단은 연합예배가 회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사회적,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교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을 적극 지원한 한국교회와 단체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새롭게 변화될 모습을, 신입생들은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과정에서 무슬림들이 주민들의 건축 반대 시위에도 현장에 포크레인을 투입해 공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오는 4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2일 열린 2차 준비 기도회에서는 이번 연합 예배로 한국교회와 차기 정부가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두 번째 준비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4월 열리는 연합예배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차기 정부가 꾸려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연합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난의 시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부활절 연합예배가 새롭게 세워질 차기 정부와 함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지고 희망의 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을 막아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공공정책을 철저하게 잘 전달해서 차기 정부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을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상문 목사는 72개 교단 총무와 준비위원회가 연합해 준비하고 있다며 회복과 부흥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연합되고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는 4월 17일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설교에는 한교총 직전 대표회장인 소강성 목사가 나섭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던 사회에 들어 젠더라는 새로운 성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적 성별을 뜻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성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젠더주의가 우리 사회에 불러올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젠더에는 무려 50가지의 종류의 성별이 존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곧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100만 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 준비위원회는 서울대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대외부 및 젠더 비판이란 제목으로 인권윤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떤 이유로 잘못됐는지 사회적,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강연을 전한 김영한 박사는 젠더주의 주장은 곧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원죄를 되풀이하는 제2의 반역 사건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 양성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 양육에 의하여서 성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문화인류학적인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젠더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이어 민성길 박사는 트랜스젠더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는 뇌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박사는 젠더 이론 자체가 결국 미숙한 자아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라며 자아의 결함을 가진 상태에서 내린 성별의 결정은 합리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 그런 심리 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
뇌에 미수성이 나타나는데 그 말은 자폐증 진단 검사를 돌려보면 자폐증 증상이 보통 사람보다 6배 정도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트랜스젠더는 뇌의 미수성 때문에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탈트랜스젠더 이효진 전도사는 창조 질서를 알게 됐을 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탈트랜스젠더를 위한 포용과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진짜로 제가 거듭나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도 되게 힘들었어요. 동성애부터 다시 탈성전환을 하기까지도 몇 년이 시간이 걸렸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잖아요. 바로 탈트랜스젠더도 어찌 보면 더 소수자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에게 원하는 거는 일단은 포용해주고 일단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먼저거든요. 이어진 순서에선 종교교육과 공교육 내 성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동성애나 동성혼이 합법화될 경우 평생 결혼의 의미는 파괴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지난해 선교계에선 한국 선교사들이 코로나19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현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귀국해야 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후원과 기도로 선교사들의 안전한 선교 활동을 지원했는데요. 선교계는 감사 예배 자리를 마련해 교회의 섬김과 관심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15개 교단 선교부와 125개 선교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지원해온 한국교회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 또한 코로나19로 현장 예배 중단과 헌금 감소 등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지만 선교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선교지를 지원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선교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에 그동안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한 점을 기억하며 특별히 선교를 위해 섬겨 주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선교사와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들은 한국교회는 기도와 후원에 나섰습니다. 안전과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선교사들의 자가격리와 숙소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위중증인 선교사를 위해 지금까지 16대의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습니다.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추가 지원하거나 선교사 장례와 유가족 지원에 힘쓴 교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계와 한국교회는 여건이 열악한 선교지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보내는 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외교부의 외교행랑 협조를 요청해 49개국에 150대 이상의 산소 발생기를 보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교회와 성도, 단체들의 후원금 2억 6,600여만 원이 모아진 덕분입니다. 숨 프로젝트는 현지에서 입원 치료가 어려운 선교사는 물론 한인 사회가 코로나19 위급 상황을 대처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서 선교사님 외에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죠? 뭐 선교사님이라면은 제가 그냥 아무 안 따지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예배 현장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한국교회의 섬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선교사와 해외 동포들에 대한 산소 공급기 지원 사업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메꾸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어 온 한국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날 KWMA는 이런 선교사들의 마음을 대신해 섬김에 적극적으로 나선 21개 교회와 단체 대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번 겨울 마지막 강추위 속에 백석예술대학교가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끊임없는 용기와 도전을 강조한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함께하는 백석예술대학교로 오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22일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순서로 진행된 입학식에서는 백석예대 윤미란 총장이 환영 인사를 전했고 백석예대 허찬 교목실장은 빛의 사람 세상 위에 비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허 목사는 신입생들에게 백석예술대에서 학업을 통해 많은 것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음악, 그리고 노래, 우리 학우들이 출연하는 연극, 뮤지컬, 그리고 우리 학우들이 만드는 디자인, 그림들, 그리고 글들, 그리고 커피, 빵, 요리, 수많은 우리 학우들의 손길을 타고 나가는 모든 결과물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면 우리는 빛의 사람들로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2부 순서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으며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 소개와 실용댄스 전공 재학생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백석예대 18학번으로 졸업한 가수 아넌딜라이트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신입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예술학부 실용댄스과의 신입생으로 입학한 정유진 학생은 원하던 학교에 입학하게 돼 앞으로 대학 생활에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고 싶었어가지고 여기만 계속 봤었는데 되게 운 좋게 수시로 합격하게 되어서 되게 좋고 저 행복합니다. 실용댄스과에 그 탤런트라고 배틀 학교에서 주최하시는 게 있던데 거기 나가서 2학년 끝나기 전에 우승 한번 해보는 게 목표고. 이날 진행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에는 백석예대 출신 졸업생 개그맨 서태웅과 가수 10cm 등 예술 분야에 활동하는 선배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이어졌으며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해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무슬림들이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을 투입해 공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은 북구청이 내린 공사 중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공사 재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양측은 항소심 공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슬람 사원을 짓는 문제로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다가오는 20대 대선을 맞아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에큐메니칼 신학 세미나를 22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WCC 제11차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특히 이날 발제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추진과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으며 성숙한 신앙인인 동시에 주권자로서의 마땅한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의 85%는 50대 이상이었고 전체의 절반 이상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은 1,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 비해 15.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서울금융상담센터를 경유한 신청건은 1,290건으로 센터가 이 중 1,075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 파산 신청자들의 85.4%는 50대 이상입니다.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58.0%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최대 수익 실적을 올린 국내 주요 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정규직 직원들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주요 15개 은행의 임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 9월 기준 96,661명이던 정규직 직원은 지난해 9월 87,159명으로 3.9%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점과 현금 지급기 역시 대폭 축소됐습니다. 2019년 9월 4,871개이던 지점 수는
지난해 9월 4,545개로 6.7% 감소했고 현금 지급기는 이보다 더 큰 폭인 12.8% 4,370개 줄었습니다. 라면이 국내 식품 생산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식품 생산량 1위 품목은 봉지라면, 용기면 등의 유통면으로 총 193만 1,000톤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231.1%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는 K라면 열풍으로 수출이 급증해 생산량이 증가된 게 원동력이 됐습니다. 2020년 라면 수출액은 6억 8,711만 달러로 49.4% 늘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국가 수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서며 규탄했습니다. 영국이 확진자 자가 격리와 무료 검사를 없애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위드 코로나로 이행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부터 자가격리를 포함해서 법적 방역 규정을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 말까지는 확진자에게 집에 머물라고 권고하지만 그 이후에는 유증상 감염자가 개인의 책임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무료 신속 검사도 중단합니다. 단 유증상 고령층은 계속 무료 신속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로봇개가 배치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텍사스주 엘페소에서 비무장 로봇개가 사람 대신 순찰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외신은 밝혔습니다. 로봇개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영상과 데이터를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사족보행인 이 로봇개는 무게가 45kg으로 순찰과 감시가 주 역할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로써 관세국경 보호청 요원들의 생명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는 자유에 대한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박물관에 머물던 모아이 석상이 152년 만에 고향 이스터 섬으로 돌아갑니다. 칠레 문화부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있던 모아이 타우라는 이름의 석상을 이스터 섬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모아이 타우는 1870년 칠레 해군이 본토로 가져와 이후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라파누이 원주민들은 이스터 섬을 떠난 모아이 석상의 반환을 요청해왔고 이번에 칠레 중앙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본토 모아이의 귀향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 아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은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됩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3도, 대전 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도, 부산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별의 경계를 없애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보다 사회학습적인 성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면 사회에 몰고 올 혼란은 불보듯 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성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가족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동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